네, 안녕하세요. 해소식 마스터 이종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한 강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 사업을 할 때나 특히 기업에 있을 때는 이제 외부 강의를 가끔 하는데, 기업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가 좀 비싸요. 물론 제가 무슨 서울대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받지는 않지만, 그래도 꽤 적지 않은 금액을 받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에 최대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 그러니까 바로 결국 돈이죠. 돈하고 직결되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제가 어떤 인문학이나 철학 교수가 아닌 이상 조금 깊은 얘기를 하면은 주제 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긴 유튜브 채널이니까, 무료니까, 제가 매번 이런 강의 때마다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견해차는 있겠으나 일부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장사를 하고 매일매일 일을 하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자신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가 유통이라고 부르잖아요. 결국 장사인데, 이 장사의 동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난 이걸 왜 하는가?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은 장사의 인문학적 동기입니다. 왜 동기가 인문학적이어야 되죠? 인문학적이라는 얘기는 결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장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해야 재미있을 수 있는가? 사실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는 것 같고, 얼핏 들으면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생각이 달라지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재미있는 게 사람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 재미, 내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이게 과연 내가 지금 하는 장사, 유통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내가 무슨 장사를 하든 간에 그게 재미있을 수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장사를 하는 동기, 이 명분을 돈을 벌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반만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돈은 결국에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해 가지고 어디 여행을 간다고 칩시다. 여행은 목적지에 가는 것만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제일 재미있는 건 여행을 계획할 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행지로 가는 그 과정, 그것도 여행이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저는 돈이라는 거는 여행지에 갈 때 필요한 자동차에 넣는 기름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름이 없으면은 여행지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여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 강의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를 거쳐간 직원도 많고, 또 제가 모신 또 회장님들, 부회장님도 많죠. 주로 이제 대기업에 계신 분들인데, 이제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을 거예요. 저 친구가 조금 남다르고 일은 잘해 보이는데 일정 부분에 가면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특히 MD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이제 사는데, 아니 자기가 봤을 때는 둘 다 괜찮은데 얘는 된다고 그러고 얘는 안 된다고 그러고,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 또 제가 어떤 매장을 인테리어 할 때 직원들을 앉혀놓고 음악을 하나 들려주면서, 자, 이 음악대로 인테리어를 해라,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직원들 황당해 하거든요.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구나. 근데 일부 직원들은 또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행동을 옮기고. 그래서 그 알아듣는 직원들하고만 일을 한다, 저 사람은. 이게 큰 조직에서는 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에 대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도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래서 그렇구나, 조금 이해가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강의는 물론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어떤 분들한테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제 깐에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조금 더 깊이 오랜 시간 생각을 하고 나온 결론들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낭비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어떤 견해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이 장사의 인문학적 동기, 유통의 어떤 그 명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금 주제넘은 소재이기도 하지만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매번 선택을 하는데 가장 최선의 선택은 과연 무엇인가? 어떤 기준을 통해서 그 선택을 해야 되는가? 다들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이게 뭐 어느 정도 뭐 레벨에서 끝나지 이걸 깊게 파고 들어가진 않죠. 그렇게 되면 뭐 종교인이 되거나 철학자가 돼야 되니까.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게 너무 괴로워서 그 매일매일이 힘들 정도로 제 발목을 잡았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은 뭐 당연히 종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 종교가 이런 종류의 질문에 답을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 집안이 천주교라 가지고 천주교 성당에 다니고 뭐 견진도 받고, 천주교가 뭐 이렇게 깊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교회로 또 옮기게 되고, 교회도 이런 구체적인 질문에 좀 명확한 답을 해주는 교회들은 조금 좀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물론 처음엔 뭐 장로교로 했다가 감리교도 가고, 조금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교회들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별하별 이단 교회들도 많이 다녔죠.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뭐 대학교 때는 이제 저는 UC 버클리 나왔는데 거기 이제 기독교 한인 학생 그 리더도 하고, 또 대학원 다닐 때는 그 미국에 있는 그 기독교 방송국 기자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들 인터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군대도 군종병을 갔어요. 군종병이 사실 가기 힘들거든요. 한 3,000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 기독교 쪽으로는 깊게 인볼브가 됐죠. 제가 당시에 그 음악 CD가 한 몇천 장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기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상이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 다 버리고 머리도 삭발하고 뭐 그럴 정도로 또 깊게 그 교회를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모순들 해결이 되지가 않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할수록 어떤 기독교의 역사라든지, 물론 제가 기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제 관점에서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한 그 답을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물론 이런 질문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상당히 좋은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는 신을 믿고요. 저 같은 종류의 인간들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하게 제가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여러 가지를 더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당연히 불교도 다니고, 불교는 어떤 신학이 존재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진실이라는 거를 찾는 어떤 그 과정에 대한 종교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사한 또 그 과정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도사들도 많고, 뭐 명상하는 데도 많고, 길을 연구하는 데도 있고, 뭐 저는 그 지리산에도 갔었어요. 그 돈도 많이 내고, 뭐 이렇게 빛 보는 것도 있고, 사실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제가 또 시간 되면 설명드릴게요. 돈을 많이 내면요, 그 체험이 더 셉니다. 근데 그 체험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이런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의 체험을 진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과학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과학을 그 자체로만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살을 붙여가지고 포장을 해서 조금 과장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팝니다. 상품으로. 왜냐하면 그 경험이란 게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병을 고친다든지 뭐 돈을 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렵고, 뭐 이 얘기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재밌는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건가, 그리고 이게 다인가, 게으르거나
운이 없어서 못 보는 게 있지 않은가를 찾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제가 돈도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많이 찾아다녔어요, 여기저기. 이게 어쨌든 그 실체, 존재, 그죠?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리학도 궁금하죠. 그래서 뭐 아주 깊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어떤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촉근 이론 또 뭐 다중우주론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유튜브에 그런 얘기들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깊이는 없어요. 내용들이 다. 근데 방향성은 잡을 수 있죠. 그리고 다양한 그 소재를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레벨로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천주교, 기독교, 불교, 뭐 각종 기, 요가, 명상, 그 다음에 티벳 사자에서 죽은 이후에 그 임사체험한 분들 또 이렇게 연구한 또 미국의 뭐 이런 박사님들 많거든요. 그런 책도 많고, 신과 나눈 이야기라든지, 기적 수업, 그런 책 있죠. 그 다음에 지리산 도사님들, 무당들, 별의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나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가지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모이냐면은 결국은 3차원이 다가 아니다. 내가 지금 체감하지 못하는 어떤 어너더 디멘션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3차원의 입장에서 바라봐도 3차원 입장에서 경험을 해도 나는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쯤에서 이제 유튜브 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운 얘기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 말고 외경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성경은 나름 최근에 그 교황청에서 좋게 얘기하면은 요 성경만 이제 좋다. 나머지는 좀 검증이 안 됐다. 나쁘게 얘기하면은 요 부분을 해야지 자기들의 어떤 그 종교적이나 정치적으로 유리하다. 라고 판단되는 부분만 이제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이제 한 게 지금의 성경인 거고, 사실 이 나머지 성경도 많거든요. 여기에 대한 강의를 들어보면은 다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이 한 번 안 태어나면은 이번 생에서 잘해야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번 생에 쇼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 교회나 어떤 그 교회 어떤 그 어소리티의 의지를 많이 해야 되죠. 여러 번 태어난다고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 다음 생에 잘하면 되니까 막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사실 막 사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태어난다고 해서 막 살지는 않잖아요. 매번 다 중요한 거니까. 나름 공부해 본 결과 나온 결론이에요. 이번 생애가 다가 아니다. 전생도 있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도 틀린 게, 아까 제가 3차원이다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다른 얘기로는 시간 공간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그 개념이 없다는 거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간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공간이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환생이라는 얘기는 되게 3차원적인 관점이에요. 그 자체가 되게 디멘션이 낮은 이야기인 거고, 이번 생이 다가 아니라는 얘기는 전생, 현생, 후생 이 자체도 벌써 시간 들어간 거잖아요. 조금 더 진실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 시간대, 여러 공간대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최대한 가까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피스켄슈타인도 내가 말로 표현 못하는 건 존재 안 한다면서요. 제가 지금 말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여러 시간대에, 여러 공간에, 여러 차원에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모습으로.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리가 편의상 환생을 한다. 저번 생도 있었고 다음 생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쫙 한꺼번에 보이겠죠.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는 한꺼번에 느끼겠죠. 나를. 여러 개의 나를. 여러 모습의 여러 시대의 나를 동시에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게임이라는 거예요. 말을 좀 고상하게 표현하자면 신성한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다. 조금 더 과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거는 버추얼 리얼리티다. 그 앨런 머스크도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과학기술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이 우주가 이 현실이 가상현실이 아닐 가능성은 뭐 0.000%래며요. 0.001%인가 뭐. 이게 가상현실이 아닐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의 과학기술, 컴퓨터 발달 기술을 봤을 때. 결국은 내가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 여러분 뭐 옛날에 삼국지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어떤 그 가상현실에서 내가 게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캐릭터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종교가 하는 이야기가 뭐 제가 여기서 종교라고 한 거는 뭐 이제 뭐 도사님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게임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용어나 표현은 다르겠지만 결국은 그 얘기예요. 게임을 하는 얘기라는. 신성한 게임을 하고 있다. 신은 이 게임을 만든 엔지니어고, 신과 또 나와의 또 관계를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립니다. 그럼 신은 뭐고 나는 뭐냐? 이 얘기도 나중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이 게임을 왜 할까요? 여러분. 게임을 왜 하냐면은 재밌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성한 재미.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은, 언제 내가 가장 재밌나? 언제 내가 가장 행복한가? 무엇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가를 찾기 위한 게임입니다. 그래서 게임을 반복할수록 우리가 게임을 설정할 때도, 우리가 삼국지 게임 설정할 때도 굵직굵직한 설정을 미리 해놓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가 겪어보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헤쳐나가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어떤 시대나 등장인물이나 뭐 주요 사건들, 그 다음에 내 캐릭터는 내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게임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더 재밌을 수 있을까? 어떤 게 가장 내가 행복한가를 찾기 위해서 세팅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할 때는 처음에는 막 센 걸로만 하잖아요. 쉬운 거. 유비, 뭐 조조 이런 거 하다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번 한 10번 하다 보면 이제 맹획, 뭐 이런 마초 이런 걸로 바꿔서 하잖아요. 힘든 거, 아주 고난스러운 막 물도 없고, 태어나자마자 막 병에 걸려서 죽고 막 이런 캐릭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게 더 재밌으니까. 유비로 해가지고 뭐 한 2시간 만에 다 세계 정복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과정을 즐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인류가 이 게임을 통해서 얻는 게 뭘까요? 가장 행복한 거. 결론들이 다 우리가 아는 것들이 많아요. 뭐 사랑, 용서, 이해, 그죠? 뭐 애국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왜냐면 뭐 수천 수만 번을 통해 가지고 이걸 경험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찾는 거죠. 희생, 그죠? 결국 이게 맞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개념적인 거고, 남이 만들어 온 용어인 거고, 내가 이제 그걸 느껴야 되죠. 내 개인 체험으로. 그건 똑같은 사랑이라 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을 수 있고, 그걸 계속 제가 찾겠죠, 살면서. 그래서 아마도 처음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사는 이 지구에서의 어떤 이 인생 초보자들은 처음에는 아마 재미를 뭐 굴림이나 뭐 남을 굴복시키고 또 어떤 말초적인 즐거움 뭐 이런 걸 또 즐거움으로 여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몇 번 게임 하다 보면 재미없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점점 진화가 되고, 이런 거보다는 내가 남을 위해 희생하는 거, 나를 통해 가지고 남이 즐거워하는 거, 이런 게 더 기쁘구나.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배우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 영혼이 진화를 하겠죠. 자, 저는 처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뭐 이런 궁금증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왜 사는가,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뭔가, 왜 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이런 고민을 신나게 하다가 한 20살쯤 되면은 이런 거 싹 다 까먹잖아요. 노느라고. 근데 그때 저는 이제 유학을 갔어요. 이런 철학적인 고민 다 까먹고, 싹 다 잊어먹고, 저는 이제 영화를 공부했거든요. 영화를 왜 공부했냐면은, 제일 재밌는 게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봤을 때가 제일 제가 행복했고, 내가 제일 재밌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이걸 좀 공부해 봐야겠다.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영화 공부를 했는데, 중간 과정은 생략을 하고,
한국 와서도 이제 계속 영화 감독이 되려고 대부분의 수순이 그 감독 준비할 동안에 뭐 CF나 뮤직비디오 감독을 좀 해요. 뭐 당장 수입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도 선배 형이 CF 뮤직비디오 감독하고 이제 CJ에서 영화 찍기 넘어가는 형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형이 이제 그 SM 클라이언트였기 때문에 이제 SM 일을 받아가지고 영화 그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었죠. SES, 보아, 뭐 Fly to the Sky, 뭐 주얼리는 이제 SM 아니었는데 뭐 이런 그 뭐 추가 열시도 찍고 그렇게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하면서 이제 영화 준비하고 있는데 그 당시 어머니가 그 코엑스에다가 매장을 얻은 거예요. 처음 이제 오픈하는 지하상가인데 거기에 이제 겁도 없이 한 200평짜리 매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다 때려치고 그 200평짜리 매장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코즌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 장사를. 근데 뭐 그 영화만 공부한 사람이 장사를 어떻게 하겠어요? 장사란 건 뭐 해본 적도 없고 물건 사는 거 뭐 쇼핑이야 뭐 물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픈을 해야 되니까 막 했어요. 그럼 막 어떻게 했냐면 그냥 영화 찍듯이 찍은 거예요. 영화 찍듯이 만든 거예요. 뭐 영화 하려면은 뭐 세트 있어야 되고 배우가 있어야 되니까 배우는 뭐 이제 상품들이 배운 거고 그다음 뭐 미술 감독 들어가잖아요. 그게 VMD인 거죠. 이렇게 이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조명, 그죠? 그 다음에 그 음악 감독, 음악 쫙 틀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들. 뭐 당연히 영화 공부했으니까 음악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미국에 있었으니까. 당시에 뭐 한국에는 CD밖에 없던 그때는 뭐 CD도 귀했으니까 뭐 저는 CD가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외국에서 산 것들, 한국에서 못 들어본 음악들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CD 구워가지고 이제 음악 틀고. 그래서 대충 그냥 했는데 소가 그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은 것처럼 그 매장이 대박이 났죠. 사람이 뭐 카운터에 줄을 너무 많이 서가지고 직원들이 카드를 너무 많이 긁어가지고 여기 파스를 다 붙일 정도로 장사가 잘 됐어요. 요 얘기는 뭐 나름 이제 잘 했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워낙 특이하게 제가 해가지고 그 매장은. 근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실패해봐서 아는데 그런 스타일의 매장이 지금 먹히지 않아요. 지금 이 얘기가 언제냐면은 2000년도 얘기예요. 2002년, 3년, 4년 그때. 그 당시에 한국의 실정과 지금 많이 다르니까. 어쨌든 간에 대박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매장에 서서 사람들을 봤는데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뭐, 연인이랑 같이 온 사람도 있고, 뭐, 혼자 온 사람도 있고, 애들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 매장에 들어오기 전하고 들어온 후랑 표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그냥 들어왔는데 우리 매장에서 내가 고른 상품들하고 내가 고른 상품을 내가 이렇게 디스플레이하고 또 POP 쓰고 또 조명도 제가 세팅해 놓고 또 거기에 맞는 음악을 이렇게 제가 틀거든요. 그럼 그걸 다 경험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 행복해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느끼고. 그랬을 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분이. 그 좋은 기쁨이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어떤 즐거움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한 즐거움을, 재미를 제가 느낀 거예요. 아, 행복하다. 이 이상 행복이 있을까? 지금 이 순간만큼. 내가 이렇게 꾸며놓은 공간에서 내가 고르는 상품을 저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또 돈을 내고 사갈 때 그 모든 과정을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또 그걸 보는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냥 제 즐거움이 계속 매장에 있는 거예요. 매장에 있고 음악 바꿔 틀고 또 사람들 관찰하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또 장사가 잘 되니까 또 돈도 벌고 돈이 버니까
그 번 돈으로 이런 매장을 또 만들고, 왜냐면 이제 매장이라는 게 이제 공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장사가 잘 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즐거움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는 다른 도시, 다른 지역에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매장을 계속 냈죠. 여기다가. 그래서 뭐 오늘은 서울에서 이제 매장을 보다가 내일은 또 부산에 가가지고 또 부산 사람들한테 또 그런 즐거움을 주고 또 관찰을 하면서 나도 즐겁고 또 광주에도 가고, 물론 사람들은 이제 전반적인 이런 그 매장 경험을 통해서 즐거워하기도 하지만 뭐 상품을 통해서 즐거워하기도 해요. 제가 고른 상품들.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냐면은 그 영어로 잭 인 더 박스라고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돌돌돌돌 돌리다 보면 갑자기 빵 하면서 그 잭이 나와요. 거기서 이렇게 막 그 삐에로 같은 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조금 이제 옷도 예쁘게 입은 어떤 그 남자애가 제 아들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아들 둘을 이렇게 앉혀놓고 아빠를 돌리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애들이 이제 궁금해서 보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근데 아빠가 이렇게 돌돌돌 돌리다가 갑자기 이렇게 음악이 막 나오면서 잭이 딱 나오니까 애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제가 즐겁더라고요. 제가 고른 이 상품이 이렇게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구나. 근데 안 사가더라고요. 걔는 안 사갔지만 이 상품 잘 팔렸어요. 그것도 있고, 이제 애엄마 됐겠네요. 그 당시 우리 매장 왔던 분들. 그 우리 매장에 그 플라잉 피그라고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막 그 도는 거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매장 앞에다 달아놓으면 사람들이 보면서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들은 그 집 밖에 나가면 별로 재밌는 게 없었어요. 뭐 아주 옛날 얘기잖아요. 지금 한 20년 전 얘기니까. 근데 우리 매장에 오면은 즐거운 게 많은 거예요. 음악도 너무 신기한 음악도 많고, 또 좋은 음악에 막 돼지 날아다니고 재밌는 물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막 신이 나서 매장 안에다가 막 이렇게 수로를 파가지고 물도 흐르고, 어떤 매장은 막 나무를 막 심어가지고 어떤 밀림에 들어온 느낌도 들고, 또 어떤 매장은 마치 그 밤 하늘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갑자기 여기 오면은 다른 세계에 온 것처럼 뭐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고. 또 뭐가 재밌냐면은 처음엔 제가 이제 남의 물건을 갖다가 놓고 팔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물건을 또 소싱해서 사서 팔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제가 상품을 또 디자인을 좀 해요. 뭐 처음에는 뭐 이렇게 컬러를 바꾸기도 하다가, 그 다음엔 제가 만든 패턴을 넣기도 하고, 나중에 또 쉐입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런 물건들이 또 히트 상품이 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유통이 아니라 아트인 거예요.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제일 재밌는 거 물어보면 그림 그리는 거.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림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 활동이 정말 재밌는 거고, 이게 돈이 됐을 때 그 즐거움은 더 커요. 그러니까 이제 아티스트들, 이제 장사 잘 되는 아티스트들이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유통이, 제가 이제 생산 과정에 참여를 해가지고 상품을 그 기획하고 개발까지 하니까 이건 거의 아티스트가 된 거예요. 아티스트들이 느끼는 그런 기쁨까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고른 물건으로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창작 활동, 이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이제 즐거움도 있지만 결국 창조의 즐거움도 정말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럼 이 창작 활동까지 하면서 또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어. 이상 가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제 인생에서 뭐 당연히 그때가 제일 행복했죠. 뭐 더할 나위 없었죠. 모든 게 다 완벽했으니까. 근데 뭐 사람 사는 게 이게 계속 행복해만 하면 또 지겹잖아요. 당연히 제가 아마 전생에 또 세팅을 해놨겠죠. 뭐 이렇게 고난이 오도록.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시련이 오죠. 시련이 와가지고 이제 다 없어지고. 지금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또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시련이 왔겠죠.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게 병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적으로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자연재해로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세팅 값을 이렇게 해놓겠죠. 그렇지 않으면 게임이 안 팔릴 거예요. 그래야 재밌죠. 사는 게. 결국 이제 돈이란 이야기인데,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 돈은 왜 필요했냐면은 이런 즐거움을 계속 확산을 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죠. 매장을 더 내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돈을 버는 목적, 그 돈을 벌려는 그 마음이 이렇게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 돈 자체가 목적이 돼가지고 그 돈을 버는 마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즐거움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즐거움,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걸 보는 나도 즐거움, 이 즐거움을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돈을 번 거죠. 이런 일을 하면서. 근데 만약에 이 돈 자체가 목적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르면은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쫓는 거죠. 이 두 개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은 그 돈을 버는 과정에 있어서 그 내 마음과 내 상태가 완전 달라요. 돈만 쫓는 삶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 과정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운전을 해가지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운전해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처음에 여행을 기획하고 운전하고 이런 게 다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여행지만 밖에 없는 거예요. 여행지 도착하는 거. 이게 돈이니까. 근데 여행을 기획하는 것도 즐거움이고 가는 과정도 즐거움이잖아요. 운전하는 과정도 이것도 여행의 일부인 거고 물론 목적지도 일부고 이게 다 여행인데 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돈만 쫓는 사람들은 이걸 다 무시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전을 할 때도 나는 빨리 목적지에 가야 되니까 막 욕하고 분위기 안 좋고 가는 과정 내에만 싸우고 왜냐면 이 사람의 목적의식이 뚜렷하니까 난 돈이다. 여행지 가서 재밌게 놀 거니까 이 과정은 난 잘 모르겠다.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물건도 막 고르는 거고 돈만 되는 물건을 다 파는 거죠. 그냥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혹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돈만 되는 건 다 파는 거예요. 빨강도 사고 초록도 사고 이 여행이라는 이 전체를 즐기겠다라는 마음이 아닌 거고 오로지 여행지에만 빨리 가겠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이 게임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이죠. 게임의 초보자예요.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이 과정을 즐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비조조 해가지고 뭐 1시간 만에 삼국통일 하겠다 이게 게임이 아니라 맹획 같은 거를 캐릭터 선정해가지고 그 고난을 겪어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게 노련한 게이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초보자라서 그렇겠지만 인생 초보자 제대로 이 즐거움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행이라는 거를 풀리 즐기려면은 우리가 이 삶을 뭐 그죠? 지금 유통 얘기를 하니까 장사를 통해 가지고 이 즐거움을 풀리 느끼려면은 내가 사는 물건이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그걸 보는 나도 즐거워야 돼요. 내가 유통을 하는 목적이 장사라는 목적이 돈만 쫓는다면은 돈이 유일한 목적이라면은 뭐 남이 즐겁건 내가 행복하든 이 과정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유통을 하고 장사라는 목적이 내가 인생을 즐기기 위한, 내가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은 달라지죠. 이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물건을 고르더라도 이 물건을 통해 가지고 남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또 내가 이거를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물건을 고르게 되죠. 물론 이제 밸런스가 맞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쫓는데 장사도 잘 돼야 되죠. 이게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한 겁니다. 돈이 없으면은 이 즐거움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돈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여행을 갈 때 자동차에 넣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없으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름도 있어야 되고 또 가는 과정도 즐거워야 되고. 그래서 빨강색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못 해준다 그러면 안 사는 거고, 근데 노란색은 사람들이 행복해 그럼 사는 거예요. 빨강이 뒤에가 있느냐? 없어요. 노랑이 선이냐? 아니거든요. 이 자체는 놓고 봤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이 사람과 나와 물건,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빨강색은 유의미하구나, 노란색은 무의미하구나, 이게 판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저를 이해를 못했던 거죠. 제가 물건 하나 고르는데 직원들 앉혀놓고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이 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는 no, 이거는 yes 하는 거예요. 직원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 사람
이거는 그 시대마다 그 상황마다 바뀌어요. 빨간색과 노란색의 기준은. 어떤 물건은 옛날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의미가 있었으나 이런 물건을 뭐 너무 많이 팔면은 굳이 내가 또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다 하고 있는데. 뭐 문화 수준이 우리가 떨어졌을 때는 어떤 문화적으로 유의미한 것들을 줬을 때는 그게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만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제 많이 충격됐을 경우에는 좀 관점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 물건을 고르는 관점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많이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서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물건을 줘서 행복하게 해주기보다는 갖고 싶은 물건이 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거를 싸게 소싱을 해와가지고 싸게 공급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거든요. 행복하게 하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물건의 조건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비싸가지고 갖고 싶었는데 그거를 싸게 공급해준다. 그런 게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자사오예요. 이렇게 그 차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사오 있거든요. 이렇게 자사라고 만든 그 퍼플로 만든 클레이. 이거를 이제 그 워낙 귀하다 보니까 그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팔았어요. 한 20불 붙여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갖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최애 아이템. 이런 것들을 제가 중국에서 이신 가가지고 바로 직수입해가지고 뭐 한 10분의 가격에 팔아버리면은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이게 내가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이걸 이 가격에. 그 다음에 뭐 와인 디캔터? 그죠? 이런 것들도 어차피 수요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 이거 파시는 분 입장에서는 뭐 20만 원에 파나 뭐 10만 원에 파나 결국 살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주로 비싸게 팔아요. 근데 이제 다 디캔팅 하면 맛있는 거 다 알잖아요. 요즘은 와인을 뭐 비싼 거 사기보다는 뭐 이마트 같은 데서 이제 싸게 사가지고 이제 디캔팅 잘해서 마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디캔터 값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게 중국 가면은.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싸게 사와가지고 공급해주고. 그거 보면은 저는 또 즐겁고. 이런 식으로 상품을 고르는 관점이 그냥 돈에만 직결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사와가지고 사람들이 샀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하는가. 그래서 저는 물론 옷을 저도 옛날에 한 명동에 한 600평짜리 옷 편집샵을 하긴 했는데 옷 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옷을 제가 사는 건 좋아하는데 이제 팔기 위해서 유통을 위해 가지고 옷을 건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즐거운 게 이 홈 물건은 제가 물건 고를 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골라야 되잖아요. 빙의가 돼가지고. 그럴 때 이제 이거를 내가 이 그릇을 사고 이 접시를 사고 이 꽃병을 사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걸 사냐면은 내 가족들이 즐겁고 또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거 보여주고 이 그릇 예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분위기가 좋아요. 파동이. 근데 옷을 고를 때 이제 소비자가 이거를 살 때의 그 마인드에 빙의해가지고 내가 옷을 골라야 되잖아요. 바잉할 때. 그 빙의를 하니까 그 마인드가 이렇게 이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이성을 향한, 그러니까 내가 더 이성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이고 더 섹시하게 보여야지만 이 옷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빙의하니까 이거는 약간 건전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뭐 처음에 1시간은 고르겠는데 한 2-3시간 고르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은 되겠지만 저는 그래서 옷 장사를 뭐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옷을 사는 목적이 조금 더 근원적인 행복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단편적인 행복인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러면 남들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행복해 하는지를 어떻게 알까요? 더 나아가서 어떤 정서를 주었을 때 사람들이 행복해 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뭘 가져야 행복하는지를 잘 몰라요. 물건 뿐만 아니라 너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가장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 답을 하겠지만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물건도 내가 뭐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도 실제 파란색 물건을 줬을 때 과연 행복할지 안 행복할지는 잘 모르는 거죠. 제 의견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이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더 수양을 많이 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본인은 뭘 가져야 내가 행복한지를 잘 모른다. 오히려 남이 더 잘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주는 사람, 그러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제가 이제 20살 때 미국 유학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8년을 미국에 살았는데, 저는 이제 사실 그 경험이 사람들한테 행복을 주는 그런 어떤 감성적인 코드,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물건들에 대한 어떤 견해를 조금 넓히는 차원에서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유학 생활이 뭐 학교에서 공부한 거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영어도 그렇고. 근데 제일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뭐 지금은 좀 아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그 더 잘 사는 나라잖아요. 아무래도 뭐 그 물리적으로 잘 살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도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사람들이 조금 더 진화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사람이 진화했다는 게 이제 관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 칩시다. 2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그 의식 수준이 금방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보다 더 진화된 의식 수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언제 행복해야 하는지를 관찰을 많이 한 거죠. 덜 진화된 나라 사람들이 행복한 거는 뭐 밥 많이 먹고 뭐 좋은 차 사고 뭐 예쁜 여자친구 생기고 뭐 이런 게 가장 행복한데, 이제 조금 이제 진화된 나라에 가면은 이런 건 당연히 행복한 거고 이것 말고도 조금 수준이 높은 행복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웃고 언제 즐거워하고 뭐 이런 코드가 조금 다른 거예요. 진화가 덜 된 나라하고 진화가 된 나라하고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유심히 많이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물건을 통해 가지고 이런 감성을 주는 건 또 뭔가. 이제 이게 가장 단편적인 게 이제 그러니까 음악과 영화인 거고요.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랑 영화가 다르잖아요. 한국하고. 물론 비슷한 경우도 많지만 이제 저는 그 조금 진화된 사람들 놓고 얘기했을 때 뭐 그냥 헐리우드 영화 뭐 이런 거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우디 앨런 영화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우디 앨런 같은 경우 영화는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대중적으로 즐거워하는 코드지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수만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화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폴 토마스 앤더슨 영화라든지 뭐 조도로프스키라든지 뭐 조금 더 이제 그 영화가 조금 더 깊이 써지고 어려워지면은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즐거워하는 코드가 미국엔 있고 한국엔 전혀 없었고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지금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코드를 미리 제가 경험을 한 거죠. 미국에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도움이 됐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미국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유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오니까 뭐 일본 친구도 오고 스웨덴에서도 오고 뭐 벨기에에서도 오고 뭐 여러 친구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언제 행복해 하는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음악이나 어떤 이런 오브제를 통해 가지고 이런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느끼는가, 이런 것들을 당연히 많이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미국에 안 가고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영화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행복한 코드에 맞춰 가지고 최대한 만들어 놓은 게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냥 헐리우드 영화는 의미가 없고 조금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름 그 나라에서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뭐 작가주의까지는 아닌 거고 조금 잘 만든 영화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결국은 대중을 위한 영화이기보다는 대중보다 조금 진화된 레벨,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종국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앞으로 따라갈 그거를 대상으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혹은 음악도 이런 음악들이죠. 잘 만든 음악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노출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앞으로 즐거워할 코드, 행복해할 코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비추어 물건을 고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강의도 마찬가지고
이 유통이나 장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물론 그 돈을 버는 그 수단, 테크닉에서도 많이 가르쳐요. 물론 그런 강의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린 이런 그 유통을 하는 목적과 내가 어떻게 해서 즐거워하는 건가, 그리고 내가 즐겁고 남이 즐거우려면은 어떤 관점으로 이 물건을 고르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돈만 되고 아무런 그 과정에서 즐거움도 없고 이거를 샀을 때 재미도 없고 행복하지도 못하는 물건들만 취급을 많이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어떻게 보면은 반의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밸런스가 있어야 돼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이 여행이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과정을 즐기는 마음도 필요하고 가기 위한 기름도 필요하고, 즉 돈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여러분들이 사더라도 내가 즐겁고 남도 즐거운 그런 물건을 사야 하고, 또 이 물건이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밸런스가 잘 갖춰진 물건들을 골라야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진 물건들을 취급을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개발도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어려우면은 돈을 벌기 위한 물건도 따로 하고, 이 행복할 수 있는 물건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이 두 가지가 다 갖춰진 물건들을 하는 거고, 이게 어렵다고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돈만을 벌기 위한 물건을 여러분들이 취급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물건들도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돈 버는 과정, 이 유통이 즐겁습니다. 그리고 오래 갈 수가 있고. 근데 많은 부분이 즐겁다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도 뭐가 즐거운 건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여러분이 언제 즐거운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나는 언제 즐거운가? 언제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무언가? 그래서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이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물건을 또 개발할 수가 있고, 고를 수가 있고, 그래야 뭐 이걸 팔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도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돈밖에 모르고 그냥 돈만 하고 내가 뭐가 즐거운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오늘 제가 얘기한 게 다 무의미하죠. 내가 사는 목적이 즐거움이 뭔지를 찾기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언제 즐거운가, 내가 언제 행복한가, 그걸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제 GS 리테일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이사로 있다가 그 SK 네트워크스라는 조금 더 큰 회사에서 이제 신규 사업을 한다고 거기 이제 대표이사로 이제 스카웃이 됐는데, 거기서 이제 전자제품을 파는 이제 그런 신사업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을 기반으로 한 주변 기기들. 제가 취급하는 상품은 이노베이티브한 것들이에요. 뭐 혁신적인 기술이잖아요. 핸드폰과 관련된 주변 기기들, 옛날에 몰랐던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기기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더 편해지는 거죠. 편해진다는 게 단순하게 뭐 속도가 빨라진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결국 이 더 빨라지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과거에 못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얻는 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즐거워질 수 있고. 결국은 또 인문학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브랜드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만들어야 되고, 또 뭐 광고도 만들어야 되고, 매장 디스플레이도 하려고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밸류가, 이 밸류를 디자인해 줘야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우리 매장을 통해 가지고 얻는 그 밸류.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쭉 모아놓고, 그 스티비 원더의 Once in My Life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 Once in My Life를 틀어놓고, 자, 이게 우리 매장이다, 우리 브랜드다. 자, 이 음악처럼 디자인하고 상품 고르고 브랜드 만들고 인테리어 해라. 그리고 직원 그 CS 서비스하는 인격도 이 음악처럼 해라. 왜냐면 이 스티비 원더의 이 노래를 들으면은 이거는 결국은 내가 어떤 그 핸드폰을 팔고 주변 기기를 팔고 뭐 이런 그 기능이 아니라, 이 기능들이 다 한데 모여서 결국은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뀐다.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해진다. 그 행복의 방향성은 이 음악이다.
이 음악이 지향하는 행복의 모양처럼 사람들이 행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할 그 밸류는 이 음악의 행복한 이 모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 회사 망한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습니다. 장사가 안 됐다기보다는 이제 그룹 내부에서 이제 이 핸드폰 유통 사업을 이제 어느 회사가 하느냐, 네트워크스가 아니냐, 텔레콤이 하느냐, 뭐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회사가 없어졌는데, 이야기 듣고 뭐 직원들 황당했죠,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이제 상무대표 회사였는데, 뭐 부장님들 나이가 뭐 저보다 한 서너 살 훨씬 많은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어디서 새파란 애가 대표로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그렇지 않아도 외부에서 어린애가 대표로 와가지고 이제 고참 부장님들이 심기가 안 좋으신데 어린애가 와서 딱 하는 얘기가 음악 틀어놓고 이렇게 하라니까 이제 뭐, 야, 저건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 음악을 틀어놓은 거를 보고 무슨 뜻인지를 이해했던 친구들은 아직까지 저랑 연락을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이야기는 제가 밸런스를 잘 못 맞춘 거죠. 제 패착은 뭐 방향성은 좋았으나 이 실제적인 돈 밸런스, 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조직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밸런스가 안 맞았던 거죠. 자, 오늘 엄청나게 긴 강의를 했네요. 근데 뭐 대충 제가 근데 강의하면 한 2시간 하니까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 짧게 끝난 거예요. 중간중간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재밌을 소재가 있었는데 중간에 끊어버리실까봐 여기서 깊게 못하고 많이 봐야 이렇게 끝까지 봐야 좋다면요, 유튜브는. 그런 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것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먼저 뭐 판단을 할 때, 뭐 상품을 판단을 하든, 무역박람회를 판단을 하든 간에, 모든 제가 장사를 하는 관점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돈만 바라보고 하는 관점하고, 이 돈과 이 내가 하는 그 명분, 행복, 이런 전반적인 걸 바라봤을 때 하는 관점하고, 이 의사결정하는 게 바뀌어요. 당연히 물건 고르는 것도 바뀌고, 물건을 구성하는 것도 바뀌고, 또 파는 방식도 바뀌고, 이런 차원에서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행복하게, 재밌게 이런 유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쨌든 이거는 게임이기 때문에 게임하는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재밌으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이 판을 깨기 위한 목적만을 위해서 밥도 안 먹고 뭐 괴롭게 막 욕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하는 게임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재밌으려고 내가 이 게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과정도 즐거워야 되죠.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창업을 하든 뭐 온라인으로 하든 뭐 해외 소싱을 하든 뭐 위탁을 하든 간에 뭐 다 좋지만 여러분들이 매번 하는 의사결정에서 돈만 목적으로 보는 의사결정이 있고 전반적인 걸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과정에 행복할 수 있는 의사결정이 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후자를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